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그 어, 아이들한테서 그 파텔라 인스테빌리티를 그 평가할 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여러 가지 지표가 있죠. 그 중에 하나인 어, 그 TTTG라고 하죠. TTTG라고 하죠. 이게 뭐 굉장히 용어가 뭐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거를 보시다 보면 사실 그 알려주고자 하는 거는 좀 명확해요. 오늘 그래 박세진 선생님께서 요 내용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를 맡은 3년차 박세진입니다. 오늘은 소아에서 TTTG와 TTPCL의 정상치에 대해서 연구했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텔라 인스타빌리티는 소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입니다. 파텔라 인스타빌리티의 인시던스는 10만 인년당 23에서 43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가장 후발하는 연령대는 14살에서 18살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텔라 인스타빌리티에 기여하는 여러 인자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로 과도한 TTTG 디스턴스가 알려져 있습니다. TTTG 디스턴스는 1978년에 코탈리에가 처음 기술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에서는 TTTG 디스턴스가 20mm를 넘으면 비정상적인 수치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아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시던스가 큼에도 불구하고 정상 수치의 기준이 명확하게 지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트로클레아 디스플라지아가 있는 환자에서는 트로클레아 그룹의 중심을 찾기가 어려워서 TTTG를 측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이틸링어 등은 TTTG의 대체제로 TTPCL 디스턴스를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정상 소아에서의 TTTG와 TTPCL 값을 분석하고 나아가 TTTG와 TTPCL의 소아 정상 기준치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은 2003년부터 2020년 사이에 무릎 MRI를 찍은 25세 미만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측정을 하였고 제외 기준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너무 MRI가 오래되어 가지고 현재 그 팍스 시스템과 컴파티블 하지 않거나 너무 영상의 질이 떨어져서 측정하기가 어려운 경우 튜버로시티나 아니면은 그 피머 쪽이 너무 덜 포함되어서 TDC를 재일 수 없는 경우 리플렉션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역시 그 매저하기가 적절하지 않았던 경우 그리고 이미 이전에 익스텐서 메커니즘의 서저리를 받아가지고 변형이 있었거나 익스텐서 메커니즘의 변형을 일으킬 정도의 네오플라즘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였습니다. 연구에서는 세 가지 이제 파라미터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TTTG 디스턴스, TTPCL 디스턴스, 그리고 피머 넓이를 측정을 하였는데요. 연구 대상이 소아이기 때문에 성인에서 주로 측정하는 CT를 이용한 본인 TTTG는 측정하지 않고 대신에 MRI를 이용한 카틸리지너스 TTTG를 주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카틸리지너스 TTTG는 이제 포스티리어 피모럴 컨딜러 라인에 평행하게 측정이 되는데 그 파텔라 텐던 인서션의 미드 포인트와 트로클레아의 디피스트 포인트를 레퍼런스 포인트로 하게 됩니다. 단 트로클레아 디피스트 포인트 기준점은 트로클레아가 카틸리지로 완전히 덮여있는 엑시얼 이미지 중에 가장 프록시멀한 이미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잠깐만요. 고정 봐볼까? 이게 이제 겹쳐놓은 거죠? 예. 이게 우리는 지금 학회 발표는 아니고 이제 알려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 찬찬히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티비아 튜버러스티 있는 데 쪽에 커팅하고 그리고 위에 쪽에 파텔라 파텔라 페모랄 조인트 있는 쪽에 트로클라 그루브 있는데 커팅을 이제 겹쳐놓은 거예요. 예, 네, 설명 계속 부탁합니다. 네. 네, 이와 비슷하게 TTPCL 디스턴스는 이제 돌살 티비아 컨딜러 라인의 평행하게 측정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피블러 헤드보다는 위에 있으면서 그룬트 라인보다는 밑에 있는 컨딜라 그 티비아 콘다일의 엑시얼 이미지에 그거를 돌살 쪽에서 이제 접선을 말합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포인트는 파텔라 텐더 인서션의 미드 포인트 그리고 PCL이 명확히 보이는 가장 디스탈 이미지에서의 PCL의 미디알 보더입니다. 그러면 이거
이게 그 PCL의 그 디지털 인서션 부분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TBR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인서션 부분의 TBR가 네. 사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파텔라 그루브의 위치잖아요. 아, 그러니까 파텔라 그루브가 라테랄로 가 있으면 PCL의 디스탈의 메디알 보드도 라테랄 쪽으로 가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예, 어, TTP를 말씀드리는 거여가지고, 그러니까 TTPCL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TTTG라는 거는 그 TBR에 비해서 그루브가 예, 라테랄로 가 있다는 네네, 라테랄이 아니라 메디알로 가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그루브에 비해서 그루브에 비해서 파텔라 인서션이 라테랄 쪽에 가 있으니까 이게 그 밀리미터가 자꾸 커지면 거리가 길어지면 그러니까 라테랄 쪽으로 잘 빠진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어, 그러면 TTPCL은 PCL의 인서션은 사실 TBR인데 그 PCL의 인서션이 TBR인데 TBR에서 TBR의 거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PCL의 인서션이 메디알에 있으면 그루브도 메디알 쪽에 있다는 거를 가정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잘 증명이 될까? 그거는 TTP를 제시했다는 세이틀링어 논문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너무, 그러니까 이게, 그럴 것 같기도 한데, 네, 이거 제시한 것 자체가 이제 TTTG를 이제 트로클라 디스플라지에 있는 환자들이 좀 애매해서 그렇죠. 음, 트로클라 그룹을 좀 피해서 다른 그 레퍼런스가 없을까 하면서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TBR, 투버러스티보다 다 메디알 쪽에 있을 텐데, 그루브가 메디알에 있으면. 그럼 가능하면, 어, 우리가 생각했을 때, 피머에서, 피머에서 랜드마크를 잡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뭐, 그렇다면 그냥 피머의 그 위드스의 뭐 중점이라든지 그루브가 안 된다면. 네, 뭐 그것도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것들이 나왔을까를 이제 생각을 어,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연구를 디자인하고 또는 다른 연구를 본다면 좀 정확하게 볼 수 있겠죠. 오케이? 네, 계속해 봅시다. 네. 그다음에 피머의 넓이를 측정하였습니다. 피머 넓이를 측정한 이유는 이제 개별 환자들의 바디 사이즈를 대변하는 인자로서 TTTG와 TTPCL을 이런 피머 넓이로 나누어서 노멀라이즈된 TTTG와 TTPCL을 계산하는 데 이용을 하였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아나토미컬 트랜스 에피콘딜 액세스의 길이를 측정해서 피머 넓이로 간주를 하였습니다. 네, 통계는 측정자 간 신뢰도 측정을 위해서 ICC를 사용하였고 기술 통계량은 중앙값과 4분 범위를 제시하였습니다. TTTG와 TTPCL의 선형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그멘티드 리그레션을 시행하였고 컷오프 밸류는 ROC 커브 아널리시스를 통해서 도출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768명의 환자를 이제 포함시켰고 그 중에서 44명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101명의 환자가 이제 파텔라 인스타빌리티를 진단받았던 환자로 확인하였습니다. 변수 측정은 아주 우수한 인터옵저버 릴라이빌리티를 보였습니다. 이 표는 이제 정상 그룹의 대조군과 인스타빌리티 그룹을 이제 비교한 것인데 나이를 포함해서 모든 측정 값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정상 그룹에서 이제 측정 값들을 나이에 따라 구별하여서 이 표에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TTTG와 표준화된 TTTG의 산점도인데요. 이 산점도를 이제 세그멘티드 리그레션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한 경우에 이제 TTTG 디스턴스는 이제 15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브레이크 포인트 이제 기울기가 선형 리그레션 했을 때 기울기가 달라지는 점을 말하는데요. 여기 15세에서 하나가 있었고
노멀라이즈된 TTTG 디스턴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브레이크 포인트는 없었습니다. TTTG 디스턴스는 이제 15살 전까지는 1년당 0.4mm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잠깐만.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네. 왜 그러냐면 TTTG라는 건 그냥 절대치고 당연히 절대치면 아이의 니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15살 정도 넘어가면 15살 정도 넘어가면 당연히 거의 다 컸으니까 더 이상 증가를 안 할 거고 노멀라이즈라는 거는 그 두께로 아까 피머의 위드스로 나눠졌으니까 환자의 몸으로 표준화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의 차이가 없어야지 맞는 거겠죠. 그래야지 뭐 우리 가설이 나눠준 가설이 맞을 테니까 아주 적절한 결과가 나왔네요. 오케이. 이거는 TTPCL의 경우인데요. 산점도는 다음 것 같고, 리그레션을 돌렸을 때는 앞서 TTT랑 좀 다르게, TTPCL의 노멀라이즈된 추시는, 변수는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한 브레이크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TTPCL 절대값 자체는 이제 11살 정도에서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가 나타났고요. 11살 전까지는 1년에 1.11mm 정도 증가를 하였고, 노멀라이즈된 변수는 1년에 0.01이라는 그 증가 속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표로서는 TTTG 노멀라이제이션에서 쓰는 거는 굉장히 쓰기가 편할 거고 TTPCL 같은 경우는 이게 자라면서 위치가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변하기 때문에 쓰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너무 어렸을 때 근데 사실 너무 어렸을 때는 사실 쓸 일이 없겠다. 뭐 6살 7살 이전에 사실 이걸 쓸 일은 별로 없을 테니까 한 6살 7살 한 7살 이후에는 쓸만하다. 근데 그전에는 그걸 노멀라이즈 안 하면 11살, 12살 이후에만 쓸만한 지표가 되는 거고, 노멀라이즈 하면 6살, 7살 정도만 돼도 이건 쓸만한 지표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괜찮네. 재밌네요. 네, 그러고 이제 컷오프 밸류를 이제 계산했던 ROC 커브입니다. TTTG는 이제 14.6mm라는 컷오프를 제시했을 때, 센시티비티가 67.2%, 그리고 스페시피시티는 82.1%로 이제 확인이 되었고, TTPCL의 경우에는, 이건 성인이랑 비슷하게 23.7mm의 컷오프 밸류를 주었을 때, 센시티비티는 63%, 스페시피시티는 63.8%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요거는 컷오프라는 게 그러면 디지즈 플러스 마이너스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텔라 인스타빌티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해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 15mm. 이게 노멀라이즈 된 건 아니네요? 네, 이건 절대값만. 절대값은 이거는 옛날 얘기고, 오케이. 네, 노멀라이즈 된 걸로는 네, 컷오프 노멀라이즈는 컷오프를 구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우리가 제시하고자 하는 바가 사실 어린아이니까 가정이 바디 사이즈로 노멀라이즈 해가지고 재야 된다. 그리고 바디 사이즈 노멀라이즈 했더니 TTTG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분포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렸을 때도 충분히 쓸 수 있고 TTPCL 같은 경우는 12살 이후에나 그랬었는데 노멀라이즈 한다면 6세 이후에는 충분히 쓸만한 지표가 된다. 그러면 컷오프 밸류로도 또 TTTG하고 TTPCL의 노멀라이즈 된 밸류로 컷오프 밸류를 제시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요? 여기 제가 잠깐 빼먹었던 내용이 있는데, 네. 통계를, 컷오프 밸류 구하기 위해서 통계를 돌렸는데, 통계팀에서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 이전에 이제 각 변수들이 증가를 하고 있을 때에는 통계적으로 지금 연구 상황에서 컷오프 밸류 구하기가 좀 어렵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그거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겠지. 그거는, 아니, 뭐, 당연히 그렇겠지. 계속 밀리미터가 바뀔 텐데, 컷오프를 정할 수가 없겠지. 나이마다 컷오프를 나누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아까 그 전 슬라이드를 보시면, 여기서는 7세 이후에는 7세 이후의 환자로 컷오프 밸류를 구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노멀라이즈 TTPCL은. 그렇죠? 그리고 그 전 거 보시면, 노멀라이즈 TTG는 사실 구해볼 수 있는 거죠. 예, 요거, 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서, 그렇죠. 이게 플로우가 그런 거잖아, 지금. 연구가, 이게 TTTG나 TTPCL이 어른 센터도 돼 있었고, 근데 그걸 어린애에서 쓰기 힘들다. 왜 그러냐면 바디 사이즈가 다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구를 하는 이유는 어린아이들한테 쓰기 위한 건데, 그런 바디 사이즈의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야 된다. 그게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노멀라이즈 해봤어. 그러면 이 가정이 맞다고 하면 노멀라이즈 하면 비슷한 값이 컷오프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슷한 분포를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TTTG는 비슷한 분포를 보여. 그리고 TTPCL은 월락은 12살 이후에나 비슷한 분포를 보였는데 아마 노멀라이즈 하고 나니까 6세 이후에 그러니까 그게 내려왔어. 7세 이후로 내려왔어. 그러니까 7세 이후에는 비슷한 분포를 보여. 그러면, 이거 괜찮지? 쓸만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노멀라이즈 하면, TTTG도 쓸 수 있고, TTPCL은, 한 7살 이후에는 이제 쓸 수 있는 지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른에 대해서 뭐 한 20mm라는 컷오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노멀라이즈 된 지표에서는, 어느 정도의 컷오프를 보이나 하면, TTTG 같은 경우는, 그냥 아까 뭐 다 분포가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전체 연령에서, 한번 해보는 거고, TTPCL 같은 경우는 7세 이후에 비슷해진다고 하니까 7세 이후에 TTPCL 노멀라이즈 된 거로 컷오프 밸류를 잡으면 되겠죠. 요번에 할 때는 노멀라이즈 된 거를 또 컷오프는 어, 제시하지 않았어가지고, 어. 추후 연구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게 그럴듯하지 않아요? 예, 요 6세 노멀라이즈 TTPCL이랑 이제 노멀라이즈 TTG가 이제 브레이크포인트 있고 없고가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할지 저는 좀 혼란스러웠는데, 네, 교수님 말씀 드리니까 좀, 네, 그게 막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논문을 이미 서브미션 했죠. 서브미션은 했는데, 뭐 아직 네. 답변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딱 논문이 딱 맞을 것 같은데. 오케이. 그래요. 네네. 하여간에 잘 한번 해가지고 내용이 굉장히 좋거든. 굉장히 좋으니까 요거를 잘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케이. 또 진행합시다. 예, 결과는 다 보여드렸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하고 싶던 거는 이제 각 에이지별로 이제 컷오프 밸류를 제시를 하고 싶었는데, 통계적인 한계로 이제 각 에이지별 컷오프 밸류는 제시하지 못했고, 추후에 기회가 되면은 각 연령별로 충분한 이제 N수를 얻어가지고, 각 연령별로 컷오프 밸류를 구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성장의 지표로서 이제 골 연령이 되게 중요한데, 이번 연구에서는 이제 레트로스펙티브 했기 때문에 모든 환자의 골 연령이 있지 않아가지고 크로놀로지컬 역연령으로 이제 그렇게 그것만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추후에 골 연령을 이제 연구에 포함시킬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방금 말했듯이 그거를 디스트리뷰션이 그냥 스테이블해진 이후에 또는 스테이블해진 지표로 컷오프 밸류를 하면 아까 에이지별로 컷오프 밸류를 한다는 건 사실은 그러니까 에이지별로 컷오프 밸류를 한다는 건 노멀라이즈를 안 한다는 얘기지. 그렇지. 가정이. 그러니까 네. 그렇지.
노멀라이즈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그 지표를 스테이블하게 만든다는 얘기는, 네, 스탠다다이제이션 한다는 거고, 에이지별로 컷오프 밸류를 만든다는 거는 사실 노멀라이즈 안 한 상태에서 TTTG하고 TTPCL에 뭐 5세에는 어떻고 6세에는 컷오프가 어떻고 이렇게 하는 자꾸 적겠지. 뭐 한 뭐 20세가 20mm라고 하면 뭐 한 5세는 뭐 5mm일 수도 있고 6mm일 수도 있고 되게 컷오프가 적겠죠. 적게 만든다는 건데 그거는 처음 연구의 과정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러면 처음 연구 자체를 노멀라이즈 할 필요가 없지. 에이지별로 컷오프 밸류를 만든다는 거는 그냥 왕창 해가지고 나이대 거를 왕창 모아가지고 그냥 컷오프 밸류를 하나씩 제시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 지금 노멀라이즈를 하게 되면 그렇게 에이지별로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쉽게 노멀라이즈 한다는 거는 사람들한테 쉽게 그러니까 에이지별로 컷오프별로 만들면 그걸 다 외우던가 뭐 표를 보던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언제다 할 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드니까 우리 직관적이지 않으니까 노멀라이즈해서 뭐 몇 퍼센트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좀 더 그 결과가 좀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거고 본에이지는 사실 그냥 하는 얘기예요. 본에이지 다 찍어볼 수도 없잖아. 본에이지 다 찍어볼 수도 없고 그냥 사실 본에이지하고 크로놀로지컬 에이지하고 좀 다르긴 한데 결국은 우리가 뭐 웰에서 볼 때도 뭐 일일이 모든 그런 거에다 본에이지를 찍을 수는 없으니까 크로놀로지컬 에이지를 쓰는 게 사실은 더 맞아요. 맞고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날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그러면 끝났네? 예, 끝은 결론이어가지고요. 결론 내보시오. 예. 예, 그래서 그 소아에서의 정상 파탈리티 인스플릿 없는 소아에서의 TTG와 TTPCL 디스턴스를 조사를 해봤고, 요 결과를 참고해서 이제 파탈 인스타빌리티에서 수술을 할 때 플래닝 하거나 뭐 직접 시행할 때 이 결과들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